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의약용품 공기청정기 전문 제조 및 정부기관 공식 납품기업 주식회사 한강메디칼입니다. 수년간 연구 개발해온 크린 5초제로 공기청정기는 주식회사 한강메디칼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소신있게 개발해온 제품입니다. 크린 5초제로 공기청정기는 길이 12m의 초대형 헤파 필터를 사용하여 0.3 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까지 제로화하고 있습니다. 부유 바이러스를 96.5%까지 제거하는 살균 공기청정기입니다.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곰팡이에 핀 꽃을 우리는 아름답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 곰팡이들은 미세먼지에 묻혀 온갖 세균을 우리 몸에 전파하고 있는 유해 세균인 것입니다. 옆 사진에 보여지는 극초미세먼지가 바로 우리 폐로 들어갈 수 있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0.1 마이크로미터의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하면서도 끔찍한 극초미세먼지를 걸러낸 필터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도 0.1 마이크로미터이므로 유해한 극초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잡는 크린 5초 제로의 공기청정기 필터 모습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보여지는 화면에서 0.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호흡하였다면 우리는 폐의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잔류 극초미세먼지를 쌓아둔 격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리의 폐로 들어가는 0.1 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가 호흡기에서 혈관까지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독성 물질은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 혈관 내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혈관이 막히면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한다. 미세먼지가 뇌졸중 발병률을 4배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 더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 뇌 깊숙이 파고든 초미세먼지는 신경세포를 파괴해 치매와 파킨슨 등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의 2배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날은 총 14일로 작년보다 7배나 늘었다. YTN의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사람, 보통의 연애, 보통의 생각, 보통이 가진 뜻이 그러하듯 우리가 흔히 쓰던 평범한 그 말이 미세먼지에서만큼은 특별해졌는데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보통 수준의 공기에 안심하고 또 어쩌다 미세먼지 좋음이라도 되는 날은 마치 보너스를 얻은 듯 행운처럼 여기게 됐죠. 하지만 그날들이 정말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좋은 날일까요? 한국, 미국,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49명의 학자가 24개국 650여 개 도시에서 약 30년간 미세먼지 농도와 그에 따른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전날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높아지면 그날 사망자 수는 각각 0.47%, 0.68%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게다가 초미세먼지는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미만의 낮은 농도에서부터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 안전선처럼 여겨졌던 미세먼지 예보의 좋음과 보통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좋음 수준의 연평균인 미국을 약 17년간 조사한 결과
한 해 동안 3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고 그로 인한 기대 수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미국의 약 3배. 전국 어디에서도 미세먼지 안심 지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좋음 보통 일수는 306일로 나쁨 일수보다 더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고농도 시기인 봄과 겨울에만 맞춰진 대책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합니다. 아무리 낮은 수준의 미세먼지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보호의 노력을 겨울철이나 봄철만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에너지 절약이나 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세먼지 좋음 수준. 사실 생각해보면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와 좋음이란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기 마련인데요. 그동안 뿌연 미세먼지에 우리의 시야뿐 아니라 인식 또한 가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짜 보통의 날들이 우리에게 하루빨리 찾아와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YTN과 YTN 사이언스는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긴 호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기대 수명은 줄고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는 365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뿐만 아니라 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이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발병될 수 있는 질병,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암,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죠. 이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대기 오염입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극성인데요. 이 덕분에 매일같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뿌연 공기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상승할 때마다 이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지금 이 폐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 공기질이 나쁘다면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암의 결정적 원인이죠. 이 금연은 필수고 간접 흡연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공기 질 향상을 위해 하루 2번 이상 10분씩 환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이 조기에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는 경우 혹은 종양이 단단하지 않으면 이 엑스레이만으로는 정확히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폐암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저설량 PET가 적극 추천됩니다. 미국 국가폐암검진연구팀은 이 저설량 PET를 이용한 조기검진으로 폐암 사망률이 20%가량 감소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저설량 PET는 방사선 피폭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피폭량이 일반적인 흉부 CT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영제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5월은 폐 돌봄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5월에는 당신의 폐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담배와 더불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의 발병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음 KBS 1TV 영상입니다. 이렇게 황사가 닥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는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 농도도 함께 치솟는데요. 국내 연구진의 조사 결과 미세먼지 속 중금속은 87%나 중국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정은 기자 보도입니다. 이틀째 서울 도심은 황사가 만든 잿빛 장막에 갇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두세 배를 오르내립니다. 미세먼지의 단면을 전자현미경도 확대한 모습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검정 그을음인 검댕 사이사이에 하얀 입자가 선명합니다. 신경성 독성 물질은 중금속 납입니다. 미세먼지 속 중금속은 어디에서 온 걸까? 납은 생산지에 따라 동위원소 비율이 달라지는데 국내에서 검출된 미세먼지 속 납의 동위원소 비율은 국내에서 쓰는 것이 아닌 중국의 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바탕으로 계산식에 대입한 결과 미세먼지 속 중금속의 87%가 중국 영향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금속이 오염된 중국의 그 동해안 지역의 공업단지 지역을 지나면서 오염돼서 우리나라 날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금속량이 높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중국 산동성의 제철소에 실제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는 화력발전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금속은 인체에 장기간 쌓일수록 치명적인 만큼 보다 강제력 있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속의 중금속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한강메디컬의 클린 오초제로 공기청정기가 극초 미세먼지인 0.03 마이크로미터를 걸러내는 테스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강메디칼 제품의 극초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에 바람의 세기와 구석구석까지의 청정 공기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실험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현재의 극초 미세먼지량입니다. 이제 전원을 켜고 15초 후에 10m의 거리에 전달되는 청정 공기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원을 켜겠습니다. 그 후 10m 전방에 배출되는 신선하고 호흡하기 좋은 공기청정기에 극초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시는 것입니다. 전원을 켜고 15초 후에 10m의 거리에 전달되는 공기청정기를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10m) 전반에 배출되는 신선하고 호흡하기 좋은 공기청정기에 극초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시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를 확인하셨죠? 네, 극초 미세먼지가 제로화되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네, 극초 미세먼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0.3 마이크로미터의 극초 미세먼지가 2310개 남았고 제로화되었습니다. 네, 이제 청정 공기가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한강메디칼이 공급하는 극초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극초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YSSK의 기업들이 출시해온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오시면서 진정 공기의 질이 신선하거나 상쾌함을 체감하셨습니까? 그동안 실제 사용하신 분들에 의하면
공기청정기를 왜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였다면 생선 냄새, 담배 냄새, 삼겹살 구이 냄새가 실내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염은 질병이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기청정기의 사용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